출발 증시 계속해서 내년도 업종별 투자 전략 세워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큰 그림에서 ETF에 대한 투자 전략 준비를 했죠? 네. 오늘은 하나증권의 박승진 글로벌 ETF 팀장과 함께 내년 이제 ETF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ETF의 흐름을 보면은 시장의 추세를 알 수 있는데 네. 내년에도 과연 미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상당히 선전을 이어갈 것인가? 요즘에 또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9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잖아요. 네네. 뭐 197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의 또 큰 기간의 하락이라고 하는데 내년에도 미국 증시가 상승을 이어갈까요? 어떻습니까? 네, 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우위의 흐름들은 사실 쉽게 이렇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이게 특히 이제 1월 20일에 트럼프 정부가 이제 2기 정부가 취임식을 이제 갖게 되면은 이후에 이제 정책 모멘텀이 실제로 나오면서 이 상반기 동안 특히 이제 상반기 동안 이 친기업 정책들이나 뭐 감세 이런 규제 완화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기업 실적의 개선 기대로 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증시의 흐름들은 이 상반기까지 정책 모멘텀을 추가로 더하면서 좀 더 우호적인 흐름들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제 또 밤에 FMC가 또 예정되어 있지만 네. 연준의 금리 인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이런 정책의 해석이 좀 변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트럼프 정부는 뭐 이미 좀 예고가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2년 후에 중간 선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 모멘텀들을 상반기에 좀 빠르게 집중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에는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바는 물론 이제 정책 불확실성, 정치 불확실성들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이 미국부터 시작해서 이 제조업기 지수가 반등하고 있는 흐름들, 이 제조업주의 반등하게 되면은 국내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중국 부양식 효과들 이런 부분들이랑 맞물려서 좀 저점을 좀 잡아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에 조금 더 올해보다는 개선된 환경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경쟁 우위 확보는 좀 어렵기 때문에 네네. 상대 우위 측면에서는 미국 쪽이 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나쁘진 않으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미국 중심의 흐름은 계속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면 여러 가지 친기업 정책도 쏟아내고 할 테니까 초기가 노려도 좋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FMC 회의 언급을 잠깐 해주셨습니다. 기준금리는 이제 지금 12월에 당연히 한 번 더 인하할 거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데 그 네. 앞에 매파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속도 조절을 하든지 네. 횟수를 줄이든지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전망하십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올해 12월 마지막 이 FMC에서는 25bp 금리 인하를 너무나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리 인하 자체는 사실 이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12월 FMC 저희가 이제 FMC 같은 경우 3, 6, 9, 12월에 이 경제 전망과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연준 위원들의 중간값 점도표가 이제 나옵니다. 점도표는 뭐 아시겠지만은 이 정책 금리를 내년에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이슈들이고요. 이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시장이 좀 반응을 하기 시작할 텐데 다만 이제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시장이 지금 내년도의 금리나 횟수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미 2차례 수준까지로 많이 좁혀놨습니다. 원래 사실 저희가 하반기 들어와서 금리가 많이 빠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졌을 때는 6번까지도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이미 최근에 좀 많이 돌려놨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이 점도표가 사실은 이게 2번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또 최근에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 내용들을 보면 물론 이 정책 조정,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11월 FMC에서 봤던 것들은 2% 인플레이션 문구가 삭제됐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경제 지표 움직이는 부분들 확인하고서 움직이겠다는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중간값, 점도표 중간값들이 더 크게 올라오지 못할 가능성들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대내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원화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달러 강세도 내년에도 뭐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원화만 하더라도 뭐 강세 요인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환경이 또 ETF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환율의 변동성과 관련해서 어떤 전망을 하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사실
사실 이제 이 환율의 흐름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원화뿐만 아니라 다른 통화들도 사실은 다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또 개별 이슈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약세 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저희가 이제 한 1분기 정도까지는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게 지금 사실 결국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정치 이벤트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통화 정책 그리고 이 앞단에 있는 경제 전망과 같이 맞물려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1분기까지는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의 좀 상대적인 우위 흐름들이 명확하게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후에 지금 사실 뭐 중국이라든가 다른 국가들의 정책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정책들을 실제로 뭐 관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펼칠 거냐를 보고선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효과는 2분기 정도부터 이제 더 가미가 된다라 보면은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이 안 좋아지거나 다른 국가들이 굉장히 뭐 좋아지는 부분들보다는 다른 국가들이 바닥을 잡기 시작하면서 통화 가치의 방향성도 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분기부터는 조금씩 원달러 환율도 조금씩 이제 고점을 좀 내려놓는 하향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분기는 좀 지나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앞서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뭐 미국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적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상황이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조금 저희가 주목해야 될 업종들이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미국 이제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 뭐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막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네네. 쪽을 눈여겨서 봐야 됩니까? 사실 이제 다른 영역들 같은 경우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그 실제로 정책이 나오고 이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들이 분명히 좀 자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 정책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정말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예상하면서 좀 시장을 바라본다라 하면은 사실 그래도 좀 자신 있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산업재라든가 인프라 관련한 기업들, 뭐 저희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두산이라든가 HD 현대 관련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테마 섹터 자체가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기업들이 이제 실적 수혜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이라 보고 있고요. 실제로 또 사실 미국에서 이 자본 지출, 그러니까 KPX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과거의 데이터 상에서도 우리나라 이 기업들도 같이 수혜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을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뭐 올해도 이미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AI나 뭐 첨단 혁신 기술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들이 좀 계속 될 수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일론 머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혁신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이 정부 구성들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글로벌리하게 전반적으로 이 혁신 산업에 대한 뭐 최근에 양자 컴퓨터까지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에 대한 관심이 모멘텀들이 계속 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업종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업종군도 사실 ETF의 종목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네, 제가 마지막에 들었을 때만 해도 한 800개였는데 요즘에는 뭐 1000개가 넘어갈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기업,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뭐 종목도 있을 거고 한국을 중심으로 한 것도 있을 테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제 국내 시장의 ETF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기초지수, 기초자산 이 안에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기초자산들이 사실 미국 종목으로 만들어놓은 ETF가 훨씬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장의 흐름들이 미국이 좀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TF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인프라나 산업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종목 중에서는 이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종목명에서 보시는 것처럼 AI가 또 들어가 있고요. 인프라에 대한 그 모멘텀들을 가져가면서 또 AI 산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내놓은 포트폴리오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국내 상장 종목 중에는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페이브라는 종목이 이 미국의 인프라 테마로 만들어 놓은 ETF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규제 이슈들이나 최근에 이제 확산되는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맞춤형 반도체 ETF 이런 부분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상용화 관점에서는
반도체 전체적인 그림보다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ETF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종목들을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커버드 콜 ETF 중에는 저희가 국내 증시 저점이 어느 순간에 잡힐지 조금 고민이 된다 하면은 이 타겟 커버드 콜이라는 종목은 지수 상단도 한 70% 정도 열어주면서 커버드 콜로 연 배당을 한 15% 깔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활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 ETF 시장에서 변수가 있다면 뭘 꼽으십니까?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최근에 ETF 시장에서 상장되는 종목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올해만 지금 170개 가까이 상장이 이미 됐고요. 그래서 이제 934개까지 늘어난 상황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조금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는 종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가 안 되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 이슈가 좀 나타날 수 있고 거래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서 돈이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ETF는 NAV 기준, 순자산 기준으로 상환이 되는 좀 개념이지만 어쨌든 이 거래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년도 ETF에 있어서 투자 전략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뭐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면 상반기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미국 중심의 투자를 조금 더 아직은 좀 무게 중심을 미국 쪽에 좀 놓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저는 이제 ETF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ETF도 미국 기초 자산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우선순위에 놓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이것도 사실은 이 하반기로 가면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모멘텀 이후에 지금 이제 경기에 대한 반등 기대들이 형성될 수 있는 국내 증시부터 시작해서 신흥국 쪽의 포지션들을 일부 좀 높여가는 좀 포트폴리오가 좀 중요할 수 있다라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혁신 산업 테마 ETF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한 번 더 고려해 보실 거는 반도체가 특히 그렇겠지만 이게 그 동안은 좀 큰 기업들,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포트폴리오에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들로 우선순위로 봤다면 동일 가중 방식으로 조금 밸런스를 맞춰진 포트폴리오의 구성 ETF들을 한번 또 살펴보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ETF를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 하나증권의 박승진 글로벌 ETF 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